제일 작업 시트 클릭합니다. 했나요? 자, 제일 작업 시트를 이용하여 제3작업 시트의 조건에 따라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피벗 테이블은 복사 붙여넣기를 하지 않지만 유일하게 복사 붙여넣기 하지 않지만 복사할 때와 똑같은 범위를 잡아줍니다. B사부터 H12까지 블럭을 잡았다면 위에 메뉴 삽입에 가서 맨 앞에 피벗 테이블 클릭해요. 했나요? 자, 그 다음에 기존 워크시트 클릭하시고, 자, 그리고 위치 클릭하고요. 제3작업 클릭하고, 자, 그리고 B 있을 클릭하고, 됐어요? 자, 그리고 확인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은 피벗 테이블이라는 창이 생기고, 자,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 필드가 생기게 돼요. 자, 문제 1번을 읽어주면서 어떤 지문으로 가지고 해야 되는 다시 1번 지문을 읽으면서 어떤 필드를 선택해야 되는지 찾아주면 되거든요. 자, 1번 판매량의 카테고리별 상품명의 개수와 판매가의 평균을 구해달래요. 자, 첫 번째 선택할 필드는 판매량, 두 번째는 카테고리, 세 번째는 상품명, 네 번째는 판매가. 자, 그리고 여기 뒤에 상품명의 개수와 판매가의 평균을 구한다고 했으니까 요거는 값 1이고 두 번째는 값 2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판매량은 B4셀에 있으니까 행이고, 그리고 카테고리는 C2에 있으니까 뭐라고? 열이고. 요거는 고정이라서 그냥 외우셔도 됩니다. 행렬 각각순으로 필드를 배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필드에서 판매량, 카테고리, 상품명, 그 다음에 판매가 체크를 하면 자동으로 표가 만들어지고 아래쪽에 영역에 자동 배분됩니다. 이때 요거를 우리가 직접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값에 들어가 버린 판매량을 드래그해서 행으로 옮겨주고요. 그 다음에 행에 들어간 카테고리를 열로 드래그해서 옮겨주고요. 상품명은 값으로 있어야 돼서 행에 있는 상품명을 값으로 옮겨줍니다. 이때 문제에도 상품명이 먼저, 그리고 출력 형태를 봐도 상품명이 먼저이기 때문에 상품명과 판매가의 순서를 바꿔줘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문제를 다시 보면 판매가에 대한 뭘 구하기로 했어요? 평균을 구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기 판매가의 합계 구하는 거를 평균으로 바꿔줄 거예요. 클릭을 하고 값 필드 설정을 클릭을 합니다. 그럼 창 뜨죠? 여기에 평균 찾아서 클릭. 그 다음에 위에 판매가 보면은 원이 잘렸거든요. 그래서 이 원을 직접 사용자가 입력을 해주세요. 네, 다 됐나요? 그리고 확인 눌러줄게요. 자, 피벗 테이블 필드에 이제 평균으로 바꾸셨다면 이제 두 번째 지문 넘어가면 됩니다. 자, 두 번째 판매량을 그룹화하고 판매량을 그룹화를 해주도록 할게요. 판매량은 행레이블에 해당하죠. 자, 이때 보면은 행레이블이라고 써져 있지 않고 판매량이라고 써져 있지 않고 행레이블이라고 써져 있어서 헷갈리니까 글씨 먼저 바꿀게요. 클릭하고 그냥 쓰시면 됩니다. 행레이블에다가 판매량계, 열레이블에다가 카테고리.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요 숫자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할게요. 자,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그룹 있죠? 그룹 클릭할게요. 자, 그 다음 시작값에다가 1, 그 다음에 끝값에다가 900을 써줄게요. 그 다음에 단위는 얼마씩 띄고 있어요? 300씩 띄고 있죠? 단위에 300을 넣어줍니다. 이거는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출력 형태에 보면 여기 앞에 숫자를 보면 알 수 있는데 B5에 써져 있는 요 1이 최소값, B7 마지막에 써져 있는 게 최대값, 그리고 요게 이제 단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다면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카테고리를 출력 형태처럼 정렬하시오 라고 지문이 또 있어요. 카테고리 출력 형태처럼 정렬하시오. 카테고리는 열 레이블이죠. 그래서 열 레이블에 카테고리 오른쪽에 조그마한 화살표 클릭하시고 텍스트 내림차순 정렬을 클릭을 해봅니다. 그리고 확인하는 거예요. 습식, 소프트, 건식인지. 맞나요? 자, 그러면 그 다음 거 넘어갈게요. 3번 조건. 레이블에 있는 셀병합 및 가운데 맞춤 적용. 그 다음에 빈 셀은 별별. 행위 총합기를 지우고, 요렇게 세 개는 다 어디 가서? 피벗 테이블 옵션에 가서 합니다. 피벗 옵션. 글씨 엄청 잘 쓰네요. 자, 그래서 B1셀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하면 아래에서 두 번째 피벗 테이블 옵션이 보여요. 다른 셀에서도 보이기는 하는데 여기다 해야 좀 양이 적게 나와서 이 부분에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창 안에 레이블에 있는 셀병합 및 가운데 맞춤 있죠? 요거 체크. 빈셀 표시에다가 클릭하고 별별 써주고 위에 요약 및 필터 탭으로 넘어가서 행위 총합기 표시의 체크를 풀어줍니다. 그리고 확인 눌러주면 오른쪽에 떠있던 행위 총합기가 지워졌고요. 습식, 소프트, 건식이 셀이 합쳐지면서 가운데 정렬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어있던 습식, 소프트 부분에 별별이 들어간 걸 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C5부터 H8까지 블럭을 잡아줍니다. 잡았나요? 그리고 홈으로 가서 맞춤 그룹에 가운데 맞춤, 그 다음에 표시 형식에 심표 스타일 넣어줍니다. C5부터 H8까지 블럭을 잡고 가운데 맞춤, 심표 스타일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 다음처럼 이렇게 숫자의 첨단일자 구분심표 그리고 별은 셀 기준으로 중간으로 오게 돼요. 됐나요? 자, 여기까지 해주면 피벗 테이블 끝. 자, 제1작업 시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차트 문제 풀어볼게요. 제1작업 시트 클릭했나요? 차트를 풀 때 이제 출력 형태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출력 형태에 보면 가로축에 있는 코인자임 소프트 6줍이 상품명에 해당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범례를 보고 어떤 자료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렸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판매가와 댓글 수를 가지고 만들었네요. 그죠? 그래서 1작업에서 상품명 부분 C4부터 C12까지 드래그 해줍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판매가 머리부터 쭉, 자, 그리고 댓글 수도 머리부터 쭉 드래그 해주세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위에 메뉴 삽입 클릭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 중간에 추천 차트 클릭하고요. 모든 차트 클릭하고요. 왼쪽 아래 콤보 클릭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판매가와 댓글 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판매가에는 지금 묶은 세로 막대형이, 댓글 수에는 꺾은 선형의 그래프가 배분이 되어 있네요. 출력 형태, 그러니까 그 그림을 보고 판매가가 뭘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는데, 판매가 지금 뭘로 되어 있어요? 파란색이니까 막대 그래프죠. 그 다음에 댓글 수는 점이 있는 거니까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7번의 지문에 봐도 댓글 수에 대해서 계열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한 후 보조축으로 해달라는 지문이 있어요. 자, 그래서 댓글 수의 꺾은 선형을 클릭해서 요 네 번째에 있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꿔줍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의 오른쪽에 보조축에 체크해 주세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확인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다음처럼 차트가 만들어지죠? 처음에 만들어진 모양이 이렇게 서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다 바꿀 거니까 또. 자, 얘를 일단 옮겨줄 거예요. 1번 조건에 차트 종류 묶은 세로 막대형, 데이터 범위 제1작업 이용했고요. 위치를 새 시트로 이동하고 제4작업으로 시트 이름 바꾸시오라는 지문이 있어서 위에 차트 도구 디자인에서 오른쪽 맨 끝에 차트 이동 클릭. 자, 그 다음에 새 시트 클릭. 그리고 이 새 시트에다가 제4작업이라고 써줘요. 됐나요? 자, 그리고 확인 눌러줘요. 그러면 1작업 앞쪽으로 4작업이라고 생겨요. 그런가요? 얘를 이제 드래그해서 3작업 뒤로 옮겨줍니다. 자, 4번 조건 차트 디자인 도구 레이아웃 3번과 스타일 1번 넣어달래요. 레이아웃 3번은 빠른 스타일을 얘기해요. 그래서 위에 차트 도구 디자인에서 맨 앞에서 두 번째 빠른 레이아웃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세 번째 레이아웃 3번 클릭해줘요. 자, 그리고 스타일 1번은 요 차트 스타일의 맨 처음 거를 얘기하는데 눌려있어서 누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리고 이제 차트를 보면 뭔가 양이 많아 보여요. 항상 두 개의 값이 빠져서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 여기 깔때기 그림 있죠? 필터. 요거 클릭하셔서 범주에 그 문제를 보고 체크를 풀어줍니다. 코인자임은 있어야 되고, 소프트 육즙 있어야 되고, 닥터치킨 있어야 되고, 유기농 쌀 있어야 되고, 닭 안심푸드 없어야 되네요. 요거는 체크 풀어줄게요. 그 다음에 리얼 오븐 베이크 있어야 되고, 팬밀크 없어야 되네요. 팬밀크 체크 풀어줍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적용 눌러줘요. 그러면 표가 바뀌죠? 차트가. 자, 그리고 깔때 그림 다시 눌러주면 없어집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영역 서식 차트 글꼴 굴림의 11포인트 채우기 효과 질감 파랑 박엽지 넣을 거예요.
여기 차트 제목 옆에 비어있는 란에다가 마우스 올려놓으면 차트 영역이라고 뜨고요. 클릭을 해줄게요. 자, 그리고 홈으로 가서 글꼴 뭘로 바꿔줘요? 굴림에 11포인트 바꿔줍니다. 더블 클릭할 일 없어요. 됐나요? 자, 굴림에 11포인트까지 해주셨다면 채우기 효과 질감 파랑 박엽지 넣을 거예요. 차트 도구 서식에 가서 도형 채우기 맨 아래 질감 그리고 파랑 박엽지 옆으로 나오는 거 선택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그림 채우기 흰색 배경 1 넣을 거예요. 차트가 그려져 있는 비어있는 란이 그림이고요. 마우스 올려놓으면 그림 영역이라고 뜹니다. 클릭하고 도형 채우기 흰색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6번 제목 서식 차트 제목 글꼴 굴림 굵게 20포인트 채우기 흰색 배경 1 테두리 해줄게요. 여기 차트 제목에다가 클릭을 하고 자, 그리고 홈으로 가서 글꼴 굴림에 20포인트 굵게 넣어줍니다. 근데 굴림이 안 되어 있으면 1작업부터 다시 1작업이 아니고 4번 조건부터 다시 하세요. 5번 조건부터. 굴림 되어 있죠? 20포인트 굵게. 그 다음에 여기 글꼴에 보면 채우기 색 있어요. 채우기 색 이용해서 흰색도 넣어주고요. 자, 그리고 차트 도구 서식으로 넘어가서 도형 윤곽선에 가서 검정색 해주셔도 됩니다. 검정색을 해주셔요. 차트 도구 서식에 가서 도형 채우기 흰색 그리고 그 아래 도형 윤곽선 눌러서 검정색 눌러주세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차트 제목에 목 뒤에다가 클릭을 하고 지워주고요. 그 다음에 글씨 쓸게요. 건식과 소프트 사료연. 됐나요? 자, 다음처럼 글꼴까지 다 바꿔서 썼고요. 이제 7번 조건 넘어갑니다. 7번이 제일 중요하죠. 댓글수, 계열 차트 종류를 표시기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 후 보조축으로 지정하시오. 요거는 우리 처음에 하고도 넘어오니까 안 하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열, 출력 형태를 참조하여 표식 네모 크기 10과 레이블 값을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네모 크기 10은 요 크기를 늘려달라는 거고 레이블 값은 요 899개를 넣어달라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 표식부터 점에다가 대고 클릭하고요. 마우스 우클릭 맨 아래 데이터 계열 서식을 클릭합니다. 이때 데이터 요소 서식이라고 뜨면 선택을 처음부터 다시 해주세요. 데이터 계열 서식 클릭했나요? 자, 그럼 오른쪽에 창 뜨죠? 그리고 여기 채우기. 그리고 그 아래 표식. 그리고 또 아래 표식 옵션.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기본 제공이라고 있죠? 기본 제공을 클릭을 하고 형식의 사각형 선택, 크기는 10으로 바꿔줄게요. 참고로 사각형 모양이 두 개 있는데 둘 중에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어요. 사각형 네모면 돼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 계열 서식은 오른쪽에 조그만한 X 있죠? 요거 눌러서 닫아주세요.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네이블 값을 넣어줄 건데 네이블 값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여기에요, 여기. 그래서 요거 위에서 한 번 더 클릭을 하고요. 그러면 크기 조절점이 여기만 떠요. 만약에 안 그러시면 한 번 더 클릭하세요. 됐어요? 그리고 마우스 우클릭, 데이터 레이블 추가를 클릭을 합니다. 됐나요? 그러면 데이터 레이블이 여기 오른쪽에 생기죠. 근데 위치는 위에 생겨야 된단 말이에요. 이 899개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고 데이터 레이블 서식을 클릭을 합니다. 그럼 옆에 또 창 뜨죠. 여기 레이블 다시 데이터 레이블 서식에 이름 뭐야? 레이블 옵션, 그리고 레이블 옵션, 거기에 레이블 위치에 보면 오른쪽에 체크되어 있을 거예요. 요거를 위쪽으로 바꿔주세요. 그럼 위로 올라왔나요? 간혹 요거 물어보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여기를 이렇게 끌어서 그냥 갖고 오면 안 되냐고. 됩니다. 이렇게 끌어서 갖고 오고 대신 여기에 지시선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요거 지우셔야 돼요. 잘 보이시나요? 요거. 얘를 끌어서 손으로 끌어오면 요 지시선이라는 게 생겨서 요건 지워주셔야 된다. 선생님들이 직접 해보시면 뭔 말인지 알 거야. 너무 작아서 안 보여. 에이, 감점 받으면 되지 그냥. 자, 그 다음에 안 돼요.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주 눈금선 바꿔볼게요. 눈금선, 선 스타일 파선 넣어주겠습니다. 여기 선에다 대고 클릭할게요. 선에다 대고 클릭. 했나요? 네. 그 다음에 도형 윤곽선에 가서 검정색 넣어줄게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도형 윤곽선에 가서 대시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파선 클릭할게요. 자, 그러면 눈금선 파선으로 바뀌었나요? 이제 축을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축이 여기 세로축, 가로축, 보조 세로축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합니다. 이때 세로축에 여기에 보면 검은색 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단 세로축부터 윤곽선을 넣어줄게요. 세로축에다가 클릭을 하고 도형 윤곽선 검정색 넣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가로축 클릭을 하고 도형 윤곽선 검정색 눌러줍니다. 했나요? 자, 오른쪽에 보조 세로축 도형 윤곽선 검정색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로축에 있는 값과 출력 형태와 동일한지 확인할게요. 0부터 35,000까지 5,000단위씩 올라가는 거 맞고요.
오른쪽에 보조수레 측은 저희 100단위씩 올라가고 있는데 문제에는 200단위씩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보조세로 축의 숫자에다 대고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여기 주 단위에 200으로 바꿔줍니다. 보조는 건들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여기 위에다가 더블 클릭, 주 단위만 200으로 바꿔주세요. 네? 주 단위, 주 200 쓰시고 엔터, 엔터. 바뀌었죠? 보조 단위 건들지 말아요. 자, 그 다음에 축서식은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에 여기 조그마한 X 눌러서 닫아줄게요. 원래는 사실 안 닫아도 되는데 닫는 이유가 이제 내가 보세요. 앞에 보세요. 이걸 켜놓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누를 때마다 값이 바뀌어요. 보이나요? 그러니까 이러면 좀 느려져서 계속 끄는 거예요. 컴퓨터가 느려져서. 자, 그럼 넘어갈게요. 8번 법내명을 변경하고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오. 자, 여기 이게 이제 법내인데요. 법내에 보면 판매가가 두 줄로 써져 있는데 문제에선 한 줄로 써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 줄로 우리도 바꿔줄 거예요. 자, 법내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아래서 세 번째 데이터 선택을 클릭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판매가에다가 클릭을 합니다. 자, 그리고 위에 편집 클릭하세요. 자, 그럼 계열 이름 제1작업 나오죠? 요거 지우고 여기다가 판매가 1 써주세요. 됐나요? 그리고 확인 눌러주세요. 자, 그 다음에 또 확인 눌러주세요. 그럼 판매가가 한 줄로 나오죠? 자, 이번에는 도형,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출력 형태에 보면 요거 그려줄 겁니다. 자, 위에 메뉴 삽입에서 앞에서 6번째 도형 클릭할게요. 설명선 그룹에 앞에서 2번째에 있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을 선택을 해줍니다.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자,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비어있는 부분에 이렇게 드래그해서 도형 그려줄게요. 됐나요? 자, 크기 조절점을 이용해서 크기를 조절해 줄게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있는 노란 색깔 점을 왼쪽 위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빼줄게요. 됐나요? 자, 그리고 위에 그리기 도구 서식 도형 스타일에서 자세히를 클릭을 하고, 아니면 요거 위에 화살표 클릭을 하고 흰색 도형의 맨 처음 거,
아니면 이거 두 번째 거 선택하셔도 돼요. 그러면 흰색 도형에 파란 색깔 테두리 화살표로 바뀌었죠? 네? 응. 그리고 글자 써줄게요. 최대 상품 평가 개수.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비어있는 부분에다 클릭을 하고요. 그래야 글꼴 바꾸기가 편해서 비어있는 데다 클릭을 하고요. 했나요? 그리고 홈으로 가서 맞춤 그룹에 가운데 맞춤을 둘 다 눌러줍니다. 자, 했는데 글자가 조금 사라지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두 줄인 분들은 그 도형 크기가 작아서 그런 거니까 늘려주시면 되고요. 거기에 한 가지 좀 팁을 드리자면 글자를 굴림으로 바꾸시면 크기가 좀 줄어들어서 훨씬 잘 보여요. 자, 여기까지 해주시면은 문제 끝. 저장하고 함수 풀기 전에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